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주의 유명 교복 브랜드 업체 3곳이 낙찰가를 올리기 위해서 입찰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학교에서 최저가 입찰까지 했지만 교복값이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음성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충북의 첫 사례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새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황의 그늘 속에 사랑의 온도탑 온기가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표액 100도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수요일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자녀 교복값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학교에서 최저가 입찰까지 하고 있는데 교복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주의 브랜드 교복 업체끼리 투자 금액을 사전에 짬짬이 하면서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교복 입찰 제도는 지난 2014년 시행됐습니다. 교복비 절감을 위해 학교가 최저가 입찰로 교복 공급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학부모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크더라고요. 중학교 교복인데 우리 큰애들하고 막내랑 차이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주의 유명 교복 브랜드 업체 3곳이 낙찰가를 올리기 위해 입찰 담합을 한 겁니다. 2016학년도 청주 27개 중고교 가운데 이들이 교복 공급자로 낙찰된 학교는 모두 20곳. 이들 세 업체는 입찰 담합을 통해 평균 26만 5천 원에 교복 공급을 낙찰받았습니다. 교복 예정가 28만 원의 95%에 가까운 높은 금액입니다. 반면 비브랜드 업체 평균 낙찰가는 예정가의 85% 수준인 23만 9천 원이었습니다. 학교 주간 구매 입찰 시작한 지 이후로는 처음 저희가 이런 시정 조치를 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교복업체 가운데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엘리트 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 한성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북도 교육청도 이들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고 최장 2년 동안 교복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얼마 전 음성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충북의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한 법이 발효됐는데도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무려 149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더니 인도로 그대로 돌진합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음주 사고로 윤창호 씨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법안 발의를 통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창호를 위해서 저희 많이 달려왔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충북에선 지난달 28일 25살 백모 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 구속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충북 첫 사례로 법이 시행된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20대 여성 피해자를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적발된 음주 단속 건수만 무려 149건이나 됩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습관성 일탈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충북경찰은 이번 달까지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방침입니다. 2019년 새해에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2019년 눈여겨봐야 할 지역 현안을 조명해보는 시간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버스업계 요구대로 끌려가지만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지역 6개 시내버스 회사 대표들이 청주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무료 환승에 대한 협약을 깨겠다는 으름장도 났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새해 준공영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정확한 도입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고 시내버스 업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표준 원가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그걸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제는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로 시민들 부담이 늘어나는 공영제 반대한다. 이건 일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난관은 인건비 산정입니다.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준공영제 개혁에 나섰던 대구광역시는 2년 만인 2016년 가까스로 타협을 받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임금 기득권은 인정했지만 신규 직원은 3년에 한 번 호봉을 올리는 절충안입니다. 인건비를 1인당 1,400만 원, 전체로는 5년간 214억 원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준공영제 혁신할 때 운송 원가 중에 근한 87%가 인건비와 연료비입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3% 정도 됩니다. 운전자 인건비를 줄이지 않고는 이 운송 원가를 줄일 수가 없더라고요. 시내버스 업계의 양보가 준공영제 도입의 핵심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한 번 도입하면 번복이 쉽지 않은 법입니다. 한두 달 논의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CJB 뉴스 홍표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개관으로 옛 청주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의 일부가 수정됩니다. 한범덕 시장은 경제기반용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된 호텔 건립 등 2단계 민자유치 사업을 일단 유보하고 LH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기존 건물을 보존하고 추가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2단계 사업의 궤도를 수정할 전망입니다. (2019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기업들은 잔뜩 움츠려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며 절박함을 토로합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3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인데요. 지난해 2분기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올 1분기는 72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당시 64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경제 전망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경제 흐름이 어떨지를 물어봤더니 악화될 거란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호전될 거란 낙관적인 전망은 6.7%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달 업황 전망 실사지수가 제조업은 73, 비제조업은 63으로 기준치 100을 훨씬 밑돌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충북 경제를 떠받쳐온 반도체 슈퍼호황이 저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도체에 울린 경고음은 바로 충북 경제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두 자릿수 이상을 유지해오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지난달 마이너스 8.3%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보시는 것처럼 D램과 낸드 플래시 할 것 없이 모두 하락세입니다. 혹자는 언제 경제 전망이 좋았던 적이 있었냐며 지나친 비관은 경제 심리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올해 경기 전망이 금융위기 당시에 견줄 만큼 비관적인 건 과장이 아니라 부정하기 힘든 팩트라 하겠습니다. 뉴스인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불황의 그늘 속에 사랑의 온도탑 온기가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목표액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설정했는데도 100도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큽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저소득층과 아동, 청소년, 노인 보호시설 등에 전달될 생활용품이 배분됩니다. 하지만 혹시나 물품이 모자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된 기부 금품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83%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목표액을 1년 전과 같은
66억 8천만 원으로 낮춰 잡았는데도 수은주는 예상보다 더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등 기부처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내놓는 금액이 줄어든 탓이 큽니다.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 기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기부액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번 달 말 마감을 앞두고 기업체 동료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나눔 사업이 타격을 받진 않을지 노심초사입니다. 여가라든지 또 문화라든지 이걸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을 보조금이 아닌 기부금을 통해서 충당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밖에 이외에는 지난해 말까지 충북 사랑의 온도탑의 수은주는 64.7도, 사상 처음으로 100도를 채우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 예비 소집이 실시되는 가운데 영동 용화초등학교와 제천 한송초등학교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양 가곡초등학교 대곡 분교는 취약 예정자가 한 명인 반면에 아파트가 밀집된 청주 솔바초등학교는 399명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충북 도립대학의 명칭이 충북 도립대학교로 변경됐습니다. 교명 변경과 함께 도립대학교는 의료전자기기와 정보보안, 자치행정 등 3개 과를 폐지하고 컴퓨터 드론과와 소방행정과를 신설해서 10개 학과로 몸집을 줄였습니다. 도립대학교는 지난 98년 옥천전문대학으로 출발해서 충북과학대학과 충북도립대학으로 이름을 바꿔왔습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각급 기관 시무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충청북도 시무식에서 이시종 지사는 공직자 모두가 163만 도민과 함께 강호 대륙의 큰 꿈을 향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 시무식에서 김병우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다가오는 남북 평화 시대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CJB 청주방송도 시무식을 갖고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한목 대표는 어려운 방송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강화로 도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시 옥산면 정환주 씨 300만 원, 청주지역 건축사회 정운기 회장회 회원 일동이 80만 원, 청주 운천 신봉동 통장협의회에서 6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우암동 덕일 한마음 아파트 주민 일동이 41만 2,630원, 청주 우암동 11통 주민 일동이 40만 원, 청주 일심 아파트 주민 일동이 26만 8천 원, 청주 우암동 9통 주민 일동이 26만 6천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청주 우암동 1통 주민 일동 18만 4천 원, 청주 우암동 12통 주민 일동 17만 원, 청주 우암동 우성아파트 주민 일동, 청주 우암동 오철균 씨께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천 도곡 1리 마을회, 송재복 씨, 한정환 씨, 김형구 씨, 강금옥 씨, 김정순 씨, 청주 옥산면 오산오리 주민 일동, 청주 사창동 현대아파트 3동 주민 일동이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이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CJB 8시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